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573쪽 껍질 각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각자부터 갓줄 비자까지, 특히 쓸용자와 소쓸용자의 활용에 대해서도 중점에 두면서 한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휘장강자부터 보면, 휘장강자 위에 이와 같이 장식 모양이 있고 밑에 아래로 늘어뜨려서 무언가를 덮고 있는 모양인데, 위에 장식과 위에서 아래로 겹쳐 덮을 모라는 글자가 있는데, 후에 이 글자는 모자 모자와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식이 있고 아래를 덮어서 가리는 휘장을 나타내서 휘장강자로 쓰이는데, 이 휘장강자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옆에 이와 같이 칠복자가 더해져서 쓰입니다. 껍질 각자라고 하는데, 휘장처럼 밑에가 텅 비어 있어도 덮어 있고 장식이 있는 속이 빈 것을 손으로 도구를 잡고 치는 데서 껍질이다, 겉을 치는 데서 껍질이다, 내리치다를 뜻하는 글자가 껍질 각자가 됩니다. 껍질각. 껍질 각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껍질 각자는 이와 같이 본래 글자인데 밑에 이 모양이 이와 같이 쓰고 빈자리에 안적개자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이와 같이 껍질 각자를 쓰고 있습니다. 껍질 각자를 만나는 글자는 곡식국. 껍질에 쌓여있는 곡식, 아직 도정을 하지 않은 곡식을 곡이라고 하고, 바퀴곡, 수레곡, 수레 바퀴를 감싸고 있는, 수레의 바퀴를 감싸고 있는 겉부분을 곡이라고 해서 바퀴통 곡이라고 합니다. 수레곡, 바퀴곡, 바퀴통곡. 다음에는 굴대 끝새를 보면, 수레가 이렇게 이와 같이 있고 수레 부분이 있고 굴대 끝 둥근 부분을 나타내서 입구자를 더했는데, 처음에는 둥근 부분이 원으로 갔다가 이와 같이 네모 형태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 굴대 끝에는 다시 이와 같이 밑부분이 입구자 부분이 변해서 입 벌릴 감자 형태로 변해가서 지금은 굴대 끝새를 쓰고 있습니다. 수레 바퀴의 굴대의 끝이다 라는 뜻입니다. 굴대 끝새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옆에 칠복자를 더해줘서 굴대 끝을 손으로 몽둥이를 넣고 치는 창숫자, 몽둥이 숫자, 칠 숫자, 친다라고 쓰거나, 수레끼리 가다가 서로 굴대 끝이 부딪힌다 해서 부딪힐 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다를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부딪히다. 격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부딪힐 격자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쳐서 서로 부딪히다, 실로 굴대 끝을 서로, 수레를 서로 메어놓는 데서 멜개라고 합니다. 칠격, 멜개. 그래서 공격, 격짐, 계속, 연계 할 때 쓰이는 글자가 격자와 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뿔각자를 보면, 뿔각자는 이와 같이 뿔 모양, 갑골문, 금문, 소점 모양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뿔 모양이 변해서 밑에 부분이 변하고 이 모양이 뿔각자 형태로 변해갑니다. 뿔각자를 만나는 글자는 많지는 않지만 대개 술잔이나 이런 어떤 나팔 종류의 도구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글자가 뿔각자입니다. 여기서는 1800자 안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서 다른 글자를 보면, 풀해자. 풀해자는 뿔을 이와 같이 뿔을 칼로 소에서 분해한다라는 의미로, 뿔을 칼로 소에서 잘라내는 것이 본 뜻이지만, 뿔을 잘라내듯이 소의 각 부위를 나눈다, 풀어 헤치다 라는 뜻에서 풀해자라고 합니다. 풀해, 풀어 헤치다. 풀해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1800자 안에는 풀해자만 하나가 있고, 마음심자가 집어넣은 마음심자를 만나서 마음이 풀어지는 데서 게으르다, 풀어졌다, 서로 헤어졌다,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다 라는 뜻에서 갈착자를 더해서 우연히 만날 해, 해후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쓸용자를 보면, 쓸용자는 학설이 많아서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고 설문해자나 허신이가 말하는 설문해자를 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중자에 옛 글자와 전복자가 있어서 점을 쳐서 잘 맞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글자가 쓸용자입니다. 하지만 갑글문에 보면 이와 같은 형태도 있어서 가운데 중자 형태가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이거는 나무로 엮어서 만든 통에서 여러 용도로 쓰는 데서 쓰다라고 보이는 글자가 쓸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용, 나무로 만든 통,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통이다. 하지만 쓸용자를 단독으로 직접 만나는 글자는 많지 않습니다. 쓸용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떳떳할 용자가 있는데 떳떳할 용자를 보면 위에 부분은 이와 같이 위에 부분은 양손으로 잡고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악기 모양입니다. 그리고 밑에 쓸용자가 있어서 누구나 쓰고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새롭게 할 때 누구든지 정정당당하게 쓸 수 있는 악기를 나타내서 쓰다, 떳떳하다를 나타내는 글자가 용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를 내서 신호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누구나 떳떳이 사용하는 악기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떳떳할 용자입니다. 쓸용자보다는 떳떳할 용자가 다른 글자를 많이 만나는데 떳떳할 용자, 품팔 용자, 사람 인자를 더해서 사람이 공들여서 힘을 쓰고 사람이 떳떳하게 어떤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데서 품팔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용자입니다. 기타 쇠북용자, 큰 악기를 만드는 쇠, 담용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길용, 그릇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밑에 쓸용자가 밑에가 있고 위에 손잡이 부분이 있어서 이같이 나무 통이지만 손잡이 부분이 솟아 있어서 이 글자를 만나는 글자는 솟아 있다, 솟은길 아니면 어떤 그릇 모양이다 라고 쓰이는 글자가 길용, 그릇용이라고 하지만 다른 글자를 만날 때는 대부분 솟아 있거나 뚫고 지나가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가 용자가 됩니다. 용자를 한번 보면 용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이와 같이 길용, 그릇용자는 쓰이는 용례가 별로 없고 힘이 솟아나다, 날렐용, 물이 솟아나다, 길 도들용, 길에서 이와 같이 길을 낮은 데서 높게 솟게 돋는다라는 뜻에서 길 도들용, 뚫고 지나가는 데서 통할통, 통을 만드는 나무에서 통통, 외일성, 문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딱 뚫어서 완전히 외우다, 이해를 하다라는 뜻에서 외일송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빗자를 보면 가출빗자를 보면 이와 같이 화살대에 화살이 꽂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살대에 화살이 꽂혀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서 이와 같이 양뿔개자가 있고 쌀포자가 있고 쓸용자 형태로 변해간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가출빗자는 이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와 이와 같은 형태로 쓰고 있어서 해석하기, 설명하기가 본래대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글자를 갖다 위에 이와 같이 양뿔개자가 본래의 뜻이지만 지금은 풀조자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풀더미를 언덕처럼 많이 쓸 수 있도록 쌓아놓고 무언가를 갖춰놨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는 글자가 가출빗자가 됩니다. 원래는 화살이 가득 갖춰져 있어서 어떤 일에 대비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래 글자는 양뿔개자, 뿔처럼 뾰족한 화살을 감싸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놨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지만 지금은 이 모양을 쓰지 않고 이와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글자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빗자는 다른 글자를 많이 만나지도 않고 이 빗자만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한자만 이와 같이 많이 만나지 않는 글자는 파자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파자로. 그래서 사람이 풀더미 언덕처럼 많이 쌓아놓고
사용하기 위해서 갖춰놓고 쓴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단할비, 무언가를 갖추기 위해서 마음 쓴다, 힘 쓴다라는 뜻 때문에 고단할비 등의 글자가 있지만 이런 비자는 우리 보통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